필코리아 테크놀로지의 이사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 이수기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연구에 화두가 되고 있는 스페셜 지노믹스에 적용할 수 있는 나노스팅에서 나온 지오맥스 DSP라고 하는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실은 나노스팅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사실 약간 좀 생소한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노스팅 테크놀로지스는 사실 2003년에 미국의 시애틀을 베이스로 해서 설립이 됐고요. 2008년도에는 되게 다양한 조직들 혹은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들에서 추출이 된 그런 RNA 샘플들을 이용을 해서 싱글 튜브에서 800개 유전자까지 멀티플렉싱 할 수 있는 엔카운트 어널리시스라는 시스템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5,000편이 넘는 그런 논문이 퍼블리시가 됐고요. 2019년도에는 지오맥스 DSP라고 하는 장비를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장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생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스페셜 지노믹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런칭을 했고요. 아마 2022년도 상반기가 지나가서 한 3분기 혹은 4분기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싱글셀 레벨에서 스페셜 분석을 할 수 있는 코스믹스라고 하는 SMI라고 하는 장비가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벌크 지노믹스 방법으로 실험을 하시든 아니면 스페셜 쪽으로 실험을 하실 수 있든 거기에 모든 시스템을 적용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노믹 리서치 관련된 연구는 되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NGS로 대표되고 있는 이 벌크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조직 혹은 티슈가 됐든 셀이 됐든 다양한 샘플에서 RNA를 뽑든 혹은 지노믹 DNA를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동시에 홀지넘 혹은 홀 트랜스크립톰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벌크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조직에서 RNA를 뽑든 혹은 지노믹 DNA를 뽑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홀 지놈에 대해서 혹은 홀 트랜스크립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벌크 지노믹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단일 셀라인을 가지고 실험하지 않고 뭔가 헤테로지니어스한 티슈를 가지고 실험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는 다양한 셀들에서의 데이터가 섞어진 상태로 저희가 데이터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타겟팅하는 셀에서만 데이터를 만들 수 없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이 벌크 지노믹스 방법을 가지고 실험을 할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얻어진 데이터가 상당히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선생님께서 오버컴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싱글셀 RNA-seq 방법을 통해서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싱글셀 RNA-seq을 통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샘플이 어떤 셀 파퓰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셀 파퓰레이션에서 어떤 유전자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싱글셀도 그 RNA-seq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저희가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이 셀이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조직이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 그래서 각각의 셀 간에 어떠한 몰폴로지적인 변화가 있고 거기에 어떠한 인터액션이 있어서 셀에 대한 파퓰레이션이 달라지고 또 어떤 드럭을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드럭에 대한 리스폰스가 달라지는지는 확인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실험 방법이 스페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페셜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조직을 특정한 마커로 스테이닝을 하고 스테이닝이 된 정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셀이,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내가 원하는 셀이 있는 부분만을 ROI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의 유전자의 발현량 그리고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게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지오맥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간단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오맥스 같은 경우는 특정한 마커를 가지고 우선 슬라이드를 스테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닝을 할 때는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셀에 맞추어서 저희가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스테이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내가 가진 티슈에 어떤 위진에 어떤 셀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셀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리즌만 ROI로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이러한 ROI에 대해서 RNA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는 홀 트랜스크립톰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테인에 대해서 실험을 하실 때는 최대 160개의 프로테인을 동시에 실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오맥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직의 특정한 리즌을 선정을 해서 실험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새롭게 런칭이 될 이 코스맥스라고 한 장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티슈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역을 내가 원하는 셀이 있는 리즌을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셀을 타겟팅을 해서 그 셀 내에서 어떠한 유전자 그리고 어떠한 프로테인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한 티슈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왜 스페셜 지노믹스가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왜 스페셜 지노믹스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랩에서 어떤 캔디데이트 드럭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드럭을 본인들이 타겟팅하는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트리트먼트를 했습니다. 트리트먼트를 하고 보니까 한 그룹에서는 그 드럭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보이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그 드럭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폰스에 따라서 뭔가 유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되게 다르게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각각 리스폰스를 보이는 그룹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룹에서 조직을 떼내서 RNA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초기에 계획했던 것과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드럭에 대한 리스폰스가 있든 없든 전체적인 유전자의 프로파일링 패턴은 비슷하게 도출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좀 바꾼 거예요. 기존의 방법처럼 그냥 조직을 통째로 우리가 다 떼서 거기에서 RNA를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우리가 눈으로 들여다보고 그 조직상에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셀이 있는 부분 혹은 드럭 리스폰스에 따라서 셀에 대한 포션은 비슷하지만 몰폴로지가 뭔가 달라지는 부분 그 부분만을 캡처를 해서 실험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아이디어를 바꾸게 된 거고요. 그래서 스페셜 지노믹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슬라이드, 그러니까 조직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원하는 리전을 셀렉션 한 다음에 유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비교를 하니까 프로파일링 패턴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캔서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핫튜머입니다. 핫튜머이기 때문에 어떤 드럭을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동일한 리스폰스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림포사이트가 튜머에 인필트레이션이 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림포사이트가 튜머에 되게 하이리하게 인필트레이션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몰폴로지가 달라지는 부분을 캡처를 하고 그 안에서의 유전자 발현량을 확인을 해보니까 확연하게 그 유전자의 발현량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해당 유전자를 바이오 마커로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DSP 시스템은 두 가지의 기술이 혼합이 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스페셜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존이 많이 사용하셨던 IHC라든지 IF 그 방식을 통해서 슬라이드를 스캐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리즌에 대해서는 홀 트랜스크립톤 방법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존에 많이 사용하셨던 RNA-seq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IHC라든지 IF가 갖는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지오맥스 DSP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오맥스 DSP 시스템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DSP 시스템은 기존의 저희 RNA-seq 방법하고 다르게 폴리에이 테일을 캡처해서 실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타겟 스페시픽한 프로브를 디자인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언타겟티드 방식보다 훨씬 더 센서티비티가 높은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폴리에테일이 살아있지 않아도 되는 RNA 샘플, 즉 RNA 퀄리티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파라핀 블럭 샘플들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다는 게 이 DSP 시스템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하나의 시스템 위에서 RNA에 대해서도 그리고 프로테인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RNA에 대해서 혹은 프로테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려면 슬라이드 2장이 필요했어요. 한 장에서는 RNA, 한 장에서는 프로테인.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동시에 RNA 그리고 프로테인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은요. 저희는 슬라이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실험하고자 하는 조직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타겟팅을 하는
셀에 대해서 특정한 안티바디를 이용을 해서 스테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셀이 있는 부분 혹은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티슈 리즌을 선정한 다음에 선정된 리즌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할 때는 조직을 4에서 6마이크론으로 저희가 조직을 섹션을 하게 되고요. 이 ROI 같은 경우는 작게는 10마이크론부터 크게는 660마이크론까지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동그라미, 네모 혹은 별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셀이 있는 부분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하나의 ROI를 지정을 했는데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셀들이 섞여져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다양한 셀들 중에서도 내가 타겟팅을 하는 셀에서만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오메트릭 방법으로 ROI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OI를 지정을 했을 때 그 안에 한 예로 10종류의 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타겟팅하는 셀에서 훨씬 더 스페시픽하게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ROI를 선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ROI를 지정을 하는데 그 셀 중에서도 내가 특별하게 또 어떤 몰레큘이 발현이 되는 셀들에 대해서만 또 프로파일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레어셀 프로파일링 방법을 통해서 ROI를 선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어떤 리전을 선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아예 등고선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센터로 놓고 그 앞과 뒤쪽 그 부분을 지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도 어떻게 유전자 혹은 프로테인의 발현액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어떠한 리전도 다 놓치지 않고 다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딩 방법을 통해서 ROI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ROI 지정하는 방법은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하나의 방법만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5가지 방법 다 동원하셔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ROI를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또 DSP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장점은 선생님께서 실험하실 수 있는 샘플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프레시 프로즌 샘플 가능하시고요. 파라핀 블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진단이라든지 혹은 초기 치료의 전후를 빠르게 좀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코어니드 바이옵시 샘플들을 가지고 많이 실험들을 하시거든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코어니드 바이옵시 샘플을 가지고도 실험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되게 많은 샘플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샘플에 어떠한 리즌에 대해서 실험을 할지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원하는 리즌만 펀칭을 해서 TMA 슬라이드를 만들어서도 실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밴드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 위에다가 조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IH 실험 혹은 IF 실험할 때 사용하시는 파지티브 차디스 슬라이드 위에다가 조직을 올려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직을 올릴 수 있는 리즌이 이렇게 됩니다. 가로로 3.5cm, 세로로 1.4cm. 이 위에 올릴 수 있는 사이즈의 조직이라고 하면 어떤 사이즈든 상관없이 실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작게는 저희는 1mm 코어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3.5에서 1.4cm를 넘어가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한 장의 조직만 올려서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장만 올리셔도 되고요. 나는 50개 샘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50개 조직을 어디에 올리든지 올리시면 거기에 올라간 모든 조직에 대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실험한 그런 그 티슈의 이미지인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코어니드 바이옵시 샘플입니다. 멜라노마 샘플로 실험을 한 거고요. 한 장의 슬라이드에다가 20개 조직을 올리고 각각의 조직에서 내가 원하는 ROI를 지정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TMA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3mm 코어로 해서 18개의 조직을 올려서 동시에 실험을 한 데이터고요. 만약에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실험을 하실 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 자체가 애초에 크다라고 했을 때는 슬라이드 위에다가 조직을 한 장을 올리든지 아니면 2장을 올리든지 그 사이즈에 맞춰서 실험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조직이 어떤 종류인지 조직 사이즈가 어떤지 조직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오맥스 시스템의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까지 123편의 논문이 다양한 캔서 타입 혹은 오가노이드 샘플 이를 이용해서 이미 논문이 123편이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오맥스 시스템에 대한 어떤 릴라이어빌리티라든지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증명이 됐다라는 것도 DSP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DSP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어떻게 실험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저희는 실험을 진행을 할 때 메이저가 되는 2가지의 리에전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리에이전트는 저희가 이미징 리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프로파일링 리에이전트입니다. 이미징 리에이전트는 선생님께서 타겟팅하는 셀에 가서 바인딩 될 수 있는 플루오레센스 다이가 레이블링 되어져 있는 안티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티바디를 가지고 실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ACD 바이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RNA 스코프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도 슬라이드를 스테이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징 리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를 스테이닝을 해서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셀이 이 조직에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리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DSP 시스템이 4채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채널은 핵을 염색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채널은 선생님들께서 타겟팅하는 셀에 가서 바인딩 될 수 있는 안티바디에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선생님이 타겟팅하는 셀에 바인딩 될 수 있는 안티바디 3종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이미징 리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슬라이드를 스테이닝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닝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프로파일링 리에이전트라는 거를 인시추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프로파일링 리에이전트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프로테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RNA에 대해서도 실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테인을 실험을 할 때는 저희는 타겟 스페시픽한 안티바디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타겟 스페시픽한 올리고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티슈 위에서 다이렉트로 인시추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시켜서 실험을 진행하고 거기 붙어있는 RNA나 혹은 뭐 프로테인을 떼내서 실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테인이나 RNA를 대표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이 이 뒤쪽에 레이블링이 되어져 있는 DSP 바코드라고 하는 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DSP 바코드하고 이쪽에는 안티바디 그리고 이쪽 RNA용의 DSP 바코드와 올리고 사이에는 UV를 쬐주면 끊어지는 링커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그널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프로파일링 리에이전트는 슬라이드에 내가 타겟팅하는 RNA 혹은 프로테인에 가서 바인딩이 된 상태로 슬라이드 프리퍼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선 앞에 말씀드렸던 이미징 리에이전트 그리고 프로파일링 리에이전트를 가지고 슬라이드 프리퍼레이션이 끝나면 이 끝난 슬라이드를 DSP 장비에다가 로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장비에 연결되어져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실제 연구자분들이 실험하는 슬라이드의 실제 이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슬라이드 이미지를 이제 줌인, 줌아웃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셀이 있는 부분을 ROI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ROI를 선정을 할 때는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최소 12개, 그리고 최대 96개까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자분이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원하는 리즌을 셀렉션을 해요. 셀렉션이 끝나면 이렇게 ROI로 지정이 된 리즌에 대해만 UV 라이트가 엑사이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UV 라이트에 의해서 DSP 바코드 앞에 있는 포토 클리버블 링커가 끊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DSP 바코드가 자유롭게 릴리즈가 되잖아요. 그러면 릴리즈가 되는 DSP 바코드를 장비에 셋업되어져 있는 저희 리퀴드 핸들러 시스템 있죠? 그 핸들러 시스템이 이동을 해서 릴리즈가 된 DSP 바코드를 자동으로 9612 플레이트에다 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ROI가 12개다라고 하면 3번부터 6번 과정이 12번. 만약에 96개다라고 하면 3번부터 6번 과정이 96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DSP 바코드가 이렇게 9612 플레이트에 디스펜싱이 되면 이 디스펜싱이 된 DSP 바코드 올리고를 이용을 해서 기존의 엔카운터 방식 혹은 NGS 방식을 이용을 해서 리드아웃을 하게 되면 각각 지정된 ROI 리즌에 어떠한 유전자 혹은 어떤 프로테인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지오맥스 DSP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프로테인 어세이 하실 수 있고 RNA 어세이 하실 수 있거든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캔서 이뮨 쪽으로 패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포커싱이 되어져서 프로테인 패널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또 그 안에서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패널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패널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테인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프로테인 리스트를 확인한 다음에 각각의 패널들을 미스매치 형식으로 원하시는 패널을 선택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 모든 패널에 포함된 프로테인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동시에 160개 이상의 프로테인에 대해서 실험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의 경우에 전체 패널에 들어가 있는 프로테인 리스트를 확인했는데 내가 원하는 타겟 프로테인이 빠져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타겟 프로테인을 더 에딩해서 패널을 또 다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어세이 같은 경우는 현재 휴먼 그리고 마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패널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RNA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뮨 패스웨이 코어라고 해서 딱 84개의 유전자에 대해서만 실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해당 그 패널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12개 유전자까지 포함해서 선생님께서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패널은 캔서에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 캔서 트랜스크립톰 아틀라스라고 하는 패널입니다. 해당 패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캔서에 포커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캔서 관련된 패스웨이 그리고 캔서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타겟진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실 수 있고 해당 패널은 1834개의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도 타겟진이 좀 빠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30개 유전자까지 에딩해서 커스터마이징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은 홀 트랜스크립톰 아틀라스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홀 트랜스크립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현재 휴먼 대상으로 해서 18,000개 이상의 유전자 그리고 마우스를 대상으로 해서는 21,000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실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많은 분들이 이 홀 트랜스크립톰 아틀라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시는데 이 실험을 하시면서도 뭐 논코딩 RNA에 대해서 혹은 스플래싱 베리언트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60개 유전자까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원하는 유전자를 에딩한 다음에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원하는 실험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프로테인 혹은 RNA를 선정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RNA 내에서도 내가 어떤 거에 목적을 두고 실험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포커싱 되어진 연구에 포커싱을 해서 데이터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오맥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재작년 말부터 저희가 세일즈하고 마케팅 액티비티를 진행을 했고요. 작년부터 상당히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다양한 조직 샘플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가 많이 얻어지고 있어서 아마 곧 한국인 직접 이 한국에서 연구하신 연구자분들의 논문이 곧 퍼블리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지금까지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어떤 결과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호주에 있는 그 연구자가 만든 데이터이고요.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환자에서 튜머 리진에서 혹은 이뮨셀에서 혹은 스트로말 리진에서 어떠한 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컴파트먼트에서 어떠한 유전자의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바이오마커를 개발을 한 이런 연구에 지금 이 DSP 시스템이 활용이 됐고 단순히 RNA뿐만이 아니라 non-small-cell 런캐선 샘플 같은 경우는 프로테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와 관련이 되는 그런 바이오마커를 개발을 하는 이런 연구에도 지금 현재 DSP 시스템이 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튜머 관련된 연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바이러스 관련된 연구에도 이 나노스윙 지오맥스 시스템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워낙이나 코비드-19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코비드-19과 관련된 연구에 적용한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특정한 안티바디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스테이닝을 한 게 아니라 RNA 스코프 프로브 그리고 IHC에서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를 DSP 데이터하고 서로 머징을 한 다음에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로드가 된 부분 그리고 로드가 되지 않은 부분을 지정을 하고 각각의 리전에서 어떠한 셀 파퓰레이션이 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ROI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또 키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한 이런 연구에도 지금 DSP 시스템이 아주 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다양한 캔서 타입의 이 DSP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실험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피부과에 전공하시는 그런 분들 혹은 키드니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도 넓게 적용을 해서 이 DSP 시스템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미 다양한 조직들에서 이미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모든 실험 방법들이 밸리데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조직이 어떤 거든
그리고 현재 내가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 얘가 어떤 상태로 보관이 되어져 있든, 그리고 그 블럭의 에이지가 1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이, 그 블럭 에이지에도 상관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리즌에서의 어떤 스페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지금 부스에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